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11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극도의 공포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커지고 있죠. 변동성이 극대화가 되고 있고요.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가 멘탈이 털렸을 거예요. 과연 시장은 붕괴할까요?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될까요? 아니면 횡보할까요? 아니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할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지난 4월 이후에 쭉 우상향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이 좀 나왔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60의 이동평균선인데 이걸 깼습니다. 4월 달 이후에 최초로 깼다. 이때 트럼프 관세로 시장이 한번 크게 울었어요. 시장이 크게 한번 울었다. 지금 그리고 하락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60의 이동평균선을 깼다. 과연 증시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자, 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월봉인데요. 자, 월봉을 음봉으로 꽉 차게 지금 큰 장대 음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트럼프 관세인데 크게 한번 울었죠. 이때보다 어떻게 보면 살짝 더 큰 것 같아. 거의 유사한데 큰 음봉이 나왔어요. 과연 코인 시장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시장의 흐름을 자기 자신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죠. 상승을 확신합니다. 그 근거가 있죠. 자, 보시면 하락의 음봉이 나오면은요. 그 위에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도 음봉이 컸었죠. 하락이 쭉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왔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음봉이 크게 한번 나온 이후에 상승이 쭉 나왔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음봉 이후에 시장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상승을 확신하고 있죠.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확신하고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요걸 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이전에는 바로바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갔는데 요걸 한번 깼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일정 구간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고 가겠죠. 중요한 건 이걸 자기 자신이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숲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의 기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비트코인의 월봉인데요. 거래가 없어요. 진짜 하락이 나오기 위해선 대형 거래가 동반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서 하락이 푹 꺼질 때는 대형 거래가 동반되면서 완전 장대 음봉이 쭉쭉 나와줘야 돼. 일본 기준으로도. 이 정도의 하락이 아닙니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장대 음봉을 찍어줬는데 자,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 저는 찐 하락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까? 그죠? 주식과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과 파생품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개인들은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왜?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나 시장만 하락이 나오면 댓글을 써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추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갖다 버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에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솔직히 뭐 힘들 테니까 끝까지 들고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번에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십시오. 이번에 허들을 넘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내공으로 남게 됩니다. 그 내공은 고스란히 나의 실력이 되고요. 금융시장 15년간 2008년도 이후에도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도 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 2014년도에 버냉키 쇼크, 양적 완화 중단한다 그랬더니 버냉키 쇼크가 일어나요. 14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더니 자넷 옐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놀랐습니다. 혼비백산했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렸어. 15년도가 돼서야 금리 첫 번째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흔들거리죠? 16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인상한다 그랬는데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려요. 유럽발 유럽발 브렉시트가 있었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미락이 있었죠?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금리 마지막 달에 시장이 한번 붕괴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붕괴했었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관세로 4월달에만 크게 흔들거렸었죠?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슈만 해도 이미 몇십 번 되죠. 그쵸? 열 몇 번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금융시장의 관점을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 해왔어요. 그럼 숲을 보겠죠. 단 저는 언제까지나 예스를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노를 외치는 경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 지금은 아닙니다. 모두가 공포하는 시대는 결코 위기가 오지 않아요. 모두가 예스 할 때 그 뒤에 조용히 위기가 도사리고 있죠.
모두가 공포로 뒤덮일 때는 그들은 매집을 합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자, 보면은요. 자, 비트마인이 4,907만 이더리움을 추미합니다. 11월 21일이죠. 지금 37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어요. 비트마인이.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자 세계 2위의 코인 보유 기업이에요. 손실 물량이 무려 37억 달러면은요. 원화 기준으로 5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마인은 또다시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늘려요. 11월 20일 오늘이죠. 자, 그러면 11월 18일 날 115만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355만 개. 사실상 여기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300 지금 356만 개, 55만 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유량이 사실상 360만 개에 육박한다. 8월 18일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360만 개, 115만 개에서 곧 400만 개에 들어가게 된다. 보유 물량을 최고점 부근에서 3배 이상 늘렸고 그리고 지금도 5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데도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마인 최대 전주가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거대 큰 손이죠. 피터 틸이 최대 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나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 주식을 대거 매입합니다. 하락장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무려 블리시의 주식을 16억 8천만 달러. 이게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2조 몇천억 원, 3조 원에 육박하고요. 2조 몇천억 원, 15억 달러. 이것도 2조 몇천억 원, 3조 원에 육박하고요. 거의. 그리고 이거는 1억 몇천억 원, 1조 몇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비트마인의 주식, 서클의 주식, 그리고 블리시의 주식. 정리를 하면 블리시, 서클, 비트마인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해요. 원화 기준으로 약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자, 그러면 캐시우드가 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 주식을 매입할까요?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코인 가격의 급등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마인의 대주주예요. 한 번 더. 메타플래닛이 2천억 원 금액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매입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여기에 주요 최대 주주가 피델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격이 빠지니까 흔들거리죠. 그쵸? 이 상황에서 멘탈을 잡고 손이 나갈 수 있어야 돼. 왜 기관은 매집하니까. 근데 우리는 못 매집하지. 쫄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나무도 못 보고요. 나무도 볼 줄 모르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환경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인 숲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지를 못하죠. 근데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장의 허들을 넘게 되면 제 XRP 리플 회원분들이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평균 단가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가 500원, 600원, 700원, 800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3,000원 내려서 2,800원 금방이잖아요. 2,900원 금방. 이번에 이걸 또 깨게 되면 뭐 3만 원, 2만 원까지 가게 되면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의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그렇게 검증이 됩니다. 이 자료 또한 남게 되겠죠. 11월 21일 시장의 공포로 쩌들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속칭 빤스까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들이 매집할 때랑 프로랑 매집할 때가 달라. 저는 이때 속칭 빤스까지 영혼까지 매집을 합니다. 허나 개인은 이때 쪼아서 던지죠. 매집하는 기점이 다른 거예요. 직접 검증이 되겠죠. 그 원리를 알고 싶으면 직접 오시길 바랍니다. 멘탈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시장을 보는 흐름과 금융시장의 환경과 유가 금리 환율에 의한 전반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보고서와 블록체인의 원리와 데일리 이슈와 각가지 흐름의 기간적인 흐름들 그리고 거대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거죠. 미래를 만드는 세력들이 누구죠?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많은 개인들이 다 이탈했죠. 여러분들이 저는 끝까지 합류하시길 바랍니다.